1940년 광복군이 창설되었으나 고디은 일제의 패망으로 본격적인 전투에 나서지 못하였다. 광복 70주년이 지난 지금의 역사교과서에 실린 일제강점기 독립무장투쟁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독립군 산부의 무장투쟁에 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광복이 연합국 승전의 부산물로 인식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독립운동사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문무를 겸비한 용병술과 지도력으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날아다니는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통해 일제시대 독립운동사의 큰 흐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에서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용구 성도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은 서울에서 독서클럽을 운영하시면서 일제시대 항일운동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특히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을 추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서 감동을 받곤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가장 많은 감동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홍범도 장군의 초지일관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동시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를 하는 것은 홍범도 장군과 같은 의인과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우리들은 일제강점기의 항일 무장운동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면서도 무지하였다는 것에 대해 저 스스로가 창피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홍범도 장군의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집대성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기존 사료의 오류를 바로잡고 장군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조명할 수 있게 해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홍범도 장군이지만 해를 거듭하고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더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홍범도 장군의 평전을 통해 다시 홍범도 장군의 위협이 우리 모두에게 올바르게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라도 항일 독립운동사에 대한 발굴과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보니까요, 장군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어떤 활약을 하셨기에 이순신 장군에게까지 비유를 하신 걸까요? 예, 우리가 사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홍범도 장군은 이름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천사를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과 견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홍범도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사에 나온 내용을 통해 왜 그런지 간략하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홍범도 장군은 천민 출신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의 생존과 독립을 위해 봉기를 했는데요. 이는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문관 우위 시대에 무관으로 천시를 받았지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나라를 지킨 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항상 자신의 권위나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거든요. 항일 투쟁을 할 때 사령관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고 그 휘하에서 부대를 지휘한 것인데요. 이는 조정에서 날뛰는 간신들에게 모략을 당하여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백의종군했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장군은 뛰어난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었었거든요. 독립군 연합부대의 열세를 뛰어난 지휘 능력과 기발한 전술작전으로 극복하여 일본군 정규 사단을 괴멸시켰죠. 이 또한 충무공이 한산도 대첩에서 적을 섬멸한 작전이나 12척밖에 남지 않은 배를 이끌고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지략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이순신 장군이 환생하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점은
장군께서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항일투쟁 경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소홀히 취급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독립운동의 연구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한에 홍범도 장군을 기릴 만한 후손이 없다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부인과 아들이 있었지만 일제에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에게는 후손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장군은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1943년 10월 75세를 일기로 그곳에서 서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군에 대한 재평가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